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AI에 대한 첫 번째 종합적인 규칙,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쉽고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요즘 AI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삶을 확 바꿔놓는 기술이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닌다면 어떨까요?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약속,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법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내놓은 공식적인 답안지죠.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데, 와, 길죠? 그냥 편하게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쏟아져 나올 AI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키우고 또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국가적인 큰 그림,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법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제1조 목적 조항이거든요. 여기에 이 법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라는 걸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사람을 지키면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이걸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겠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법 조항이라는 게 사실 좀 딱딱하고 낯선 단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제대로 알려면 여기서 쓰는 핵심 단어들, 그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제가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인공지능이겠죠. 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해요.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그런 거요.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AI 맞습니다. 아주 넓게 정의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말 그대로 영향력이 아주 큰 AI라는 뜻인데 이 법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모든 AI를 똑같은 잣대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랄까, 일반 자동차랑 대형 트럭을 똑같이 규제할 순 없잖아요. 그것처럼 특히 우리 삶에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들은 따로 콕 집어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냐? 궁금하시죠? 법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채용을 결정하거나 대출을 심사하는 AI. 이거 완전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범죄자를 가려내거나 의료 현장에서 진단을 돕는 AI. 이건 또 안전이랑 직결되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AI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콕 집은 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요즘 정말 핫한 생성형 AI, 챗 GPT 같은 거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잖아요. 이 법에서는 이 생성형 AI도 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술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가짜뉴스 같은 위험성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게요.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 기둥은 성장 촉진, 즉 AI 산업을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둥은 신뢰 구축,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걸 딱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도 지원하고 연구 개발비도 대주고 인재도 키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성도 요구하고 안전 조치도 만들고 윤리 원칙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한 발로는 엑셀을 힘껏 밟아서 속도를 내는 동시에 다른 한 발은 브레이크 위에 딱 올려놓고 언제든 제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속과 제어의 균형, 이게 바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성장 촉진. 정부가 우리 AI 산업을 어떻게 키우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보시죠.
법조항들을 뜯어보면 그냥 잘해보자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AI 엔진에 기름을 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스타트업에 돈을 지원해주고 22조에서는 연구소 만들게 도와주고 15조에서는 AI 학습에 꼭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팍팍 구축하겠다고 하죠.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요.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AI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이 밀리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총알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엑셀을 봤으니 이제 브레이크를 볼 차례죠? 두 번째 기도, 바로 신뢰 구축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AI를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7조를 보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윤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을 법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춘 원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들이 있느냐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챗봇이랑 대화할 때 이건 AI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하는 고지 의무. 그리고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는 이거 AI가 만든 겁니다 라고 표시해야 하는 표시 의무 같은 것들이죠. 특히 아까 말했던 고영향 AI는 반드시 사람이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계획을 세워야만 해요. 이런 하나하나의 조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상에서 AI를 믿고 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법조항들을 쭉 살펴봤는데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래서 이 법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법이 바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법?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법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권리를 줍니다. 첫째, 알 권리. 내가 지금 상대하는 게 AI인지, 보는 콘텐츠가 AI가 만든 건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생깁니다. 둘째, 설명을 요구할 권리. 특히나 내 채용이나 대출처럼 중요한 결정을 AI가 내렸을 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할 권리.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든 안전망 안에서 기술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거죠. 기술의 속도는 늘 법의 속도를 앞질러 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인공지능 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봐야 해요. 어쩌면 AI 규제라는 긴 여정의 시작점일 뿐이겠죠. 앞으로 이 법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 이제 그걸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는 건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